금요일 날도 좀 스트레칭 휴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당도 휴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가봤어요. 하시더라고요. 난 생각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방송하신다고. 네. 김장. 언제부터 우리가 김장을 했을까요? 옛날부터 한 것 같은데요, 김장은? 우리 어렸을 때도 다 김장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김치를 고추장이 아니지. 고춧가루에 담가 먹는 게 오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마늘, 일본에서부터 뭐 마늘, 고추 들어오면서 한 거니까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김치를 담가 먹었을까요? 허옇게? 네? 허옇게? 그쵸. 소금에만 절여. 네, 옛날에는 간장이죠, 간장. 그 간장이 주로 그거였고, 소금이 그렇게 귀했어요. 예. 예. 소금이 작은 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유통이, 또 이 소금이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소금 장수가 거의 재벌이었어요, 재벌. 예. 소금을 떼어다가 파는 것 자체가 그 유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대단한 거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소금 장수들이 이제 현지 처들이 많았어요. 각 도시마다. 그 정도로 집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금이나 고추 뭐 이런 지금에 있는 그 가진 양념이 이렇게 정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제 김치 같은 경우 우리 오래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먹거리는 굉장히 화려한 거죠. 예, 그 조선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먹거리죠. 예. 자, 우리 서양 철학사 지난번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개념을 지금 우리가 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철학에 이제 4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또 새로, 이제 지난주 안 듣고 또 우리 처음 들으니까 한번, 그럼 왜 우리가 철학을 해야 되는가? 왜 철학을 배우는가를 얘기했듯이 지금 사실 우리의 의식주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사상의 결과물이에요. 그죠? 얘기했죠? 우리 지금 한복 안 입고 다니잖아요? 이 모든 옷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이게 바로 이제 서양의 합리주의에서 온 거예요. 합리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그러니까 실제 사람한테 맞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대부분의 의식주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고 먹거리는 좀 우리 것이 좀 있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서양의 그 유럽의 합리주의 이런 칸트나 이성주의 이런 데서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상이나 철학이 우리의 삶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놓고 보니까 되게 고매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얘기죠. 우리 인문학이라는 것도 그렇죠. 인문학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문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기반에서 사실은, 우리는 철학하고 있는 거죠. 철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생각 철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공부한다는 거죠. 네, 공부한다. 자, 우리는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죠? 삶에 대해서, 생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부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들이 철학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것도 철학이에요. 예, 왜냐면 삶에 대한 생각이거든. 생존에 대한 생각이거든. 그죠? 어떤 고매한 이야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철학에 이제 4대 주제가 있어요. 자, 철학의 핵심 주제 4가지. 오늘 뭐 이것만 해도 끝날 것 같은데 첫 번째 형이상학입니다. 자,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양이죠. 모양. 그죠? 자, 형이. 예. 자, 형이상학이라고 것은 형 모양이 모양 위의 것이에요. 모양 위의 것이니까 뭐예요? 모양이 추상적인 거예요. 모양이 안 보이는 거. 형태가 없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랑. 근데 철학은 대부분 이걸 다뤄요. 그죠? 철학은 대부분 이걸 다루죠. 뭐 사랑,
지혜, 예, 그죠? 이런 것들 다 형이상학적인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이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 우주, 신학, 철학, 심리, 철학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먼저 이렇게 간단히 하나씩만 얘기해 볼게요. 존재로. 네, 존재로.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론 하나만 해도 뭐 강의짜리가 엄청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뭐랄까 수박 겉핥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쭉 한번 보면 됩니다. 존재. 여러분 우리는 자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지금 여기 그죠? 여기 형이하학적인 거예요. 형이하학적으로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지금 있는 곳, 장소, 공간, 시간,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죠. 지명을 양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곳에 이름을 명명했죠. 이곳에 뭐라고 여기 양동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우리가 양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 어떤 실제 실존하는 것을 기억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약속이라 해요. 약속.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죠? 여기를 다른 걸로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양동면에 있고 그러니까 양동 주민자치센터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냐면 약속으로부터 시작돼요. 존재는 사람들 간의 기억 안에 약속으로부터 시작돼요. 존재. 자, 우리가 서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는 언어 안에 담겨 있는 실제죠. 언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언어 밖에 있는 건 우리가 잘 표현을 못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냐? 언어로. 자, 언어로 사람이라고 하기로 하자. 사람. 물론 뭐 사람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몇 시예요? 1시 15분이네?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다. 이게 존재. 그러니까 실제하는 곳. 내가 어디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거. 우리가 어디 존재하냐 이거. 그럼 형이 상학적으로 지금 여러분 어디 존재할까요? 형이 상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사고하고 있는 것. 그죠? 내가 있는 여기 내가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 말고 내 생각은 또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죠. 자, 지금 집에 가스불 다 끄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와갖고 뭐 집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야? 나의 형이 상학적인 어떤 존재는 다른 곳으로 헤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3분설, 2분설이 있는데 이제 그 성경에 이제 3분설을 내놔서 3분설이 있는데 대개 저는 3분설이라 하지 않고 2분설이 하는데 이게 뭐 영혼육. 영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육신이 말을 하죠. 근데 영혼이 이런 얘기하죠. 근데 영과 혼을 또 분리시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육과 이제 영혼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육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앉아서 우리 아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기 앉아갖고 남편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리는 없나요? 여기 앉아갖고 자식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지만 존재가 내가 실제하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아가 필요해요. 자아가. 자아. 자,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앞으로 뭐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거예요. 자, 예전에 그 중세 시대의 인간의 존재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 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존재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 앞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럼 인간의 존재는 뭔가?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밀양. 그 전지현 나오나? 그 누구야? 저기 나오잖아. 그 전도연? 네, 전도연. 네, 전도연. 그 왜 자식이 유괴당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살인자가 이제 그 학원 선생님? 하여튼 뭐, 이게 이제, 그게 실화예요. 그게 누구의 소설이냐면,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의 원작이에요. 예, 벌레 이야기. 예. 그 이제 전도연 조금 이제 미랑은 조금 각색을 하긴 했는데 비슷해요. 이제 거기서 전도연이 자기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자기를 전도했어. 전도연한테 전도했어. 그래서 예수 믿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말 신에 의지해서 마음의 상처를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치유를 하면서 용기를 내서 이제 그 감옥까지 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갔는데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얼굴이 더 밝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용서해야지 당신이 용서받은 거지. 당신이 누구한테 용서받냐. 자기는 신한테 용서받았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대.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걔도 감옥 가서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죠. 전도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용서받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이청준이 말한 게 그거예요. 벌레냐 이거예요. 벌레냐. 우리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뭐 신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저렇게 믿어 없는 말을 하면 되나? 저는 목사인데도 불교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강의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거예요. 신 앞에서 인간은 그럼 벌레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냐? 이게 존재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바로 뭐냐? 저항이죠.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게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자, 나는 존재한다. 예. 아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뭐예요? 자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서 이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이거 뭐냐? 우리는 무엇인가? 자, 이걸 조금 이제 실용적으로, 우리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다 여자분들인데, 여러분 집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서. 자, 첫 번째 어머니. 집에서 어떤 정체성이십니까? 글쎄요. 나는 어떤 존재지, 집에서? 그냥 한 번도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단순하게 그냥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은 빼놓고 우선 공동체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없죠. 네. 보면 내가 다 뭐 해야 돼? 응? 해줘야 돼. 그죠? 네, 나는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저항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지? 나는 뭐지? 예. 우리 새로 오신 두 번째 어머니. 예. 가정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거의 똑같죠. 나이 먹어서 뭐 이제 돈 벌러 안 가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시다버리 해주고 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이름이 없다. 엄마, 여보, 어이. 이름이 없는. 그죠? 이름이 없는 존재.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의식. 이게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떤, 이 가족에서 나는 뭐지? 나는 그림자인가? 나는 실체가 없나? 나는 실존하지 않는가? 대부분 보면 뭐냐면,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죠? 이제 교육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의 성공과 우리가 좀 살기 위해서 거기 뒷바라지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기 존재가, 이렇게 무너지면 나중에 실제 세월이 지나가면 자기를 찾아요. 지금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번 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구나. 아, 예. 어. 좋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 진짜 뭐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나오니까. 그죠.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맞춤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렇대요, 또. 발전이 없는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아이들이요? 예.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찾지 않는 애들은 또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냥 당연히, 엄마는 당연히 나한테 그래야 돼. 나를 그렇게 해줘야지. 이걸 근데 엄마가 뭔가 사회활동도 하고 뭔가 성장이 있고 하면은, 그때부터 엄마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 왜? 집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위치에 있고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업이고 가장 고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엄마, 공부 좀 해. 엄마. 그 지네들 위해서 뒷발에 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야?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 신랑들도 남편들도 응.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맨날 그 소리하고. 집 모양이 왜 뭐 이 모양이야? 그래. 예, 저도 가끔 그러는데. 운동 못 하는 예.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나는 뭐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경숙의 책이 엄마를 부탁해가 거기에 대한 자성이에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뭐 일본 걸 표절했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잊어먹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삶을 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있었겠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 한 2년 동안 이제 어머니 투병하실 때 그때부터 엄마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뭐 했지? 그래서 그때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외갓집에도 막 연락을 해갖고 엄마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막 얘기해갖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책을 2권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타인의 길.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기 길을 가지 않아. 항상 남의 길을 가. 남의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숙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거죠. 예. 그리고 자녀와 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최고로 바라고 보람으로 바라. 그런데 어느 시간 세월이 지나면 뭐냐면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뭐지?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가장 신 앞에서 그랬듯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자아가 뭐냐? 나는 왜 사는 거지?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 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면 삶이 회의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내가 여기도 저기에도 쓸데없는 존재로 생각할 때 자기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처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왜냐면 이제 지금 어린 자녀를 막 하니까 애들에게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엄마 찾죠. 근데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귀찮아. 필요 없어질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나는 뭐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지? 이 고민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존재론의 출발은 모든 철학이 우리가 이제 철학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철학하는 모든 사람의 기초예요. 자,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자기 이름을 찾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문화활동 이거 열심히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최선을 다해라. 자기 작품 활동을 하면 글 쓸 수 있으면 글 쓰고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줘. 대신 날 귀찮게는 하지 마.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그때 뭐가 오냐? 그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기 존재 안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네, 자아를 찾는 거, 나를 찾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점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배우죠. 배우면 뭐냐면 남의 그 책이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남의 인생이거든요. 남의 인생을 배우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응? 나는 어떤 인생을 그래서 애들이 나의 꿈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좋은 사람,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먹는 거 줄 때 좋은 거 먹여요? 나쁜 거 먹여요? 좋은 거 먹여요. 그러니까 음식도 좋은 걸 먹죠. 마찬가지예요. 지식이나 정보나 공부나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자꾸 애들이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육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런 좋은 양식들을 자꾸 먹으면서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공방이나 독서스쿨 아이들이 계속 독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양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뭘 느끼냐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면서 제가 방송에 들었는데 웃으면 엔돌핀이 돈다며. 엔돌핀. 예. 근데 다이돌핀이 있다며. 다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 엔돌핀이 뭔지는 아시죠? 예, 막 웃고 하면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엔돌핀인데 막 재밌는 웃기는 거 보면 엔돌핀이 돈대 웃으면. 그래서 어제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는데 뇌는 되게 바보 같다면서요. 뇌는 되게 바보 같아갖고 행복해도 웃어야 내가 얘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지 된대. 표현을. 그래 그때 그제서야 내가 반응한대. 지금 행복하구나.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 뭐예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도 그걸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보세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할 때 인상 쓰는 사람 없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할 때 인상 쓰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 서로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속마음은 막 완전히 칼을 갈아도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겉으로는 표정은 바뀐다. 근데 그때 표정이 바뀔 때 내가 얘 행복하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건 언제 오느냐? 감동받았을 때 온대요. 그리고 애들이 이거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다이돌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의 마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 읽는 재미를 한번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 감동에 빠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뭐냐를 고민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일까? 나의 이름은 뭔데? 나는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가치. 자. 처음에는 물질적인, 형이하학적인 거에 관련,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처음에는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돈과 물질적인 것은, 그래, 그렇게 해봤자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체성, 즉, 여기에 대한 명분이 조금 사라져요. 예. 돈 하지 않는다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뭐지? 예. 이걸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이 가치에 이 명분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열정인데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재벌이 있죠.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 돈 엄청 벌었죠. 근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의 25%를 그것을 전부 다 사회 환원하고 사회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이 많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나? 그 사람이 찾은 행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찾은 행복이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건 조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저도 지금 당장 돈이 딱 생기면 기뻐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 돈은 언제든지 사라지거든.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열정을 쏟는 거예요. 저의 사역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니까 하죠. 네. 맞아요. 그냥 정답인데, 제가 이 시골에 올 때, 처음에 여기 시골에 왔을 때,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여기를 누가 한번 가보라 그래서 온 거거든요. 잘 알다시피. 아내랑 둘이서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절대 오지 말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죠? 다들 도시에 살다 여기 오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제 도시 안 가죠. 아유, 거기 어떻게 살아? 지금 그래요. 거기 어떻게 살아? 복잡하고, 그죠? 뭐, 매연 많고. 그런 이제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거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젊은 시절에 투신한 거잖아요. 근데 돈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여기 와야 되나? 근데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기쁜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애들을 가르치는 건데, 여기 와보니까 애들이 없어. 제가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여기 와갖고, 입시 설명회 한다고 입시 전문가, 내가 아는 입시 전문가 딱 모시려고 하고 했는데, 한 명 왔어요, 한 명. 와, 여기는 왜 공부를 안 하지? 서울은 프랭카드만 닮아 애들은 미어 터지도록 오거든요. 막 공부하러 오거든요. 야, 여기는 왜 공부를 안 하지? 여기 안 하지? 그러니까, 야, 이거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진짜 너무너무 바쁘죠. 우리 뭐 다음 세대 애들도 있고, 뭐 중등부, 뭐 고등부, 뭐,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공부 가르쳐 달라고 오니까 이제 너무 바쁘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뭐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명분을 찾는 건 바로 뭐예요?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일을 찾았구나. 그러면 거기에는 돈이나 명예나 이걸 다 벗어던지고 내가 행복한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행복한 게 뭐냐? 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론에서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세요? 나로 출발해요. 근데 희한한 결말이죠.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나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목적이 타인으로 돼 있다니까요. 네. 목적이 타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요? 록펠러보다 더한 사람 있죠? 예? 카네기도 부자였나? 카네기보다 더한 사람. 하여튼 록펠러인가 보다. 록펠러 재단이 있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석유 제왕이 록펠러인가요? 그렇구나. 예. 그 사람이 돈을 어마하게 모았어요. 이미 젊은 나이에 전 세계의 모든 석유 왕이에요. 석유, 정유부터 시작해갖고, 이동, 전 세계 모든 걸 다 돈을, 지금 치면, 지금에 있는 재벌들, 전 세계 재벌들 10명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40살에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기 존재를 생각하게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존재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게 죽음이에요. 자기 존재가 끝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돼. 그게 뭐냐?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록펠러 재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에 무슨 학교, 대학, 미국에 있는 대학을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웠더라고요. 다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가난한 사람 막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 건강해진 거예요. 사람이.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아까 형이 하학적으로는 우리 몸이 여기 있죠. 근데 형이 상학적인 것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면, 그러니까 몸과 이 영혼과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존재를 찾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이것을 찾기 시작하자마자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자기를 찾기 시작하는데 나를 찾고 보니까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찾고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고, 나를 찾고 보니까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존재론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남으로 타인으로, 이 타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유전자가 있죠. 여러분 가정이 있고 또 결혼을 하게 된 원인이 뭐죠? 예, 우리 세 번째 어머니, 예, 아까 질문해서 남편분과 왜 결혼하셨어요? 지금 감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감정을 가서 왜 결혼? 예, 좋아서,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랑해서. 예, 아니 콩깍지가 쓰였으니까, 그죠? 진짜 제대로 씌었죠. 예, 그렇군요. 뭐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조금. 다음 생에 만나면 안 만나. 다음 생에 만나는 걸로. 예. 그래서 다음 생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의 씨앗은 누가 줬을까요? 왜 우리는 특히 남자를, 특히 여자를 왜 사랑하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죠? 예? 도파민? 그거 이제 너무 생물학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사랑해서 뭐예요? 모든 걸 다 버리죠. 모든 걸 다 버리고,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사랑이 또 사라지나요? 그 사랑이 남편 사랑이 또 어디로 가요, 또? 자식들한테 또 가죠. 예. 또 자식들을 또 지겨워질 때면 또 누가 나와요? 손자가 나오네. 사랑을 끊이자고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 나와요. 그 사랑은 누가 줬을까? 사랑. 내가. 근데 그 사랑은 한계가 있죠. 내 사랑은. 가다가 보면, 그러고 보면 이 사랑은 뭔가 누가 준 것 같아. 누가 준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죠? 혈육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걸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 생물학적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도킨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대요. 이기적 유전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리는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 도킨스, 영국의 생물학자 도킨스 유전자. 기독교인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 이기적 유전자. 저는 이제 요거 갖고 강의를 좀 해갖고. 이기적 유전자가 뭐냐면, 여러분, 침팬치 있죠, 침팬치. 이 침팬치가 자기 무리 속에서 고아가 된 그 침팬치 있잖아요. 부모가 죽은 침팬치를 데리고, 양육을 한대요. 그 개를 키운대요. 자기 새끼처럼. 진짜 친자식 똑같이 키운대요, 침팬지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박쥐는, 그 박쥐 종이 뭐예요? 박쥐는 이 박쥐들이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빨아먹는데 옆에 박쥐가 만약에 이제 제대로 피를 못 먹으면 이 치리를 못 먹으면 죽는다네요. 박쥐가 피를 못 먹으면 그러면 자기가 먹었던 피를 토해서 준대요. 옆에 박쥐한테. 동물인데 그죠? 동물이 사람보다 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정말 유전자다. 이건 유전자. 왜 이기적 유전자가 뭐냐면 왜 이기적을 하냐면 자기 종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종족에 대한 본능.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지나가던 뭐 강아지가 막 비에 맞고 있으면 불쌍하죠. 근데 옆에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 아기가 막 비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엄마가 누구니? 막 찾아줘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강아지도 귀엽지만 강아지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같은 종족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대요. 동물에게, 그거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이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도킨스가 이타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타성은 모든 동물에게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약육강식에 의해서,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 상태로 보면, 우리 안에도 뭐죠?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있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족을 좋아하고 하지만 이 가족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죠. 혈육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엄마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바깥으로도 담을 넘어가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자녀를 보호하는 것도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고아 먹으라 그래요? 야, 고아 먹어. 이 돼지야, 고아 먹어! 그래요? 우리 누구지? 건아 동생 이름 뭐예요? 세은이가, 이제, 공부를 가르쳐 보면 그게 있더라고. 얘가, 우직한 고집이 있어요. 우직해. 그래서 자기 걸 애들은 이제 다 하고 막 어떤 애들은 이제 잔머리 굴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한 줄만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하는 애인데 얘는 다 해. 그 끝까지 다 하고 애들 막 놀아도 초심을 잃지 않아. 막 얘들아 여기 아직 안 끝났다. 조금 천천히 놀아. 애들이 이제 와서 맨날 공부하면 좀 지겨울까봐 제가 좀 놀리는데 그 자리 안에서 우직하게 다.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이쁜 거예요. 얼마나 그죠? 이쁘죠? 이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잘하는 거 보면 너무 귀하고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게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그게 행복이죠. 부모 행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해 드린 거는 엄마가 그 모습을 봤으면 행복하겠죠. 아이고 참 대견하다. 행복하죠. 근데 이 행복보다 100배, 1000배 나오는 행복이 뭐냐면 타인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할 때 거기서 오는 행복이 더 크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뭐 이제 뭐 막내 고3이니까 다 컸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공부하는 애들 보면 얘네들이 또 제 아이 같거든요. 뭐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참된 행복이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강의가 일주일에 한 14개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기뻐하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하면서, 받아 적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행복을 느끼면 제가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애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나도 같이 그런 부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존재의 시작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그 존재는 목적은 타인.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먹어서 내가 뭔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때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의개하고 존재를 마치고 오늘을 마칠게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죠, 공부. 여러분도 지금 공부 제 거예요? 꼭 요 시간에 전화 오더라고. 이야. 오늘 늦었어요? 예, 여러분 이게 공부예요. 자, 장인공자죠. 자, 사내 뭐는 또 남자 부자예요. 자, 이건 뭐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인공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사람이거든요. 예, 아니 우리 이제 서당 오시니까 늘. 예, 이분들은 서당. 예, 서당계. 예, 자, 장인공이 이거예요. 하늘이죠. 땅이 있죠.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술을, 하늘의 재능을 땅에다가 세우는 게 장인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 공부라는 공부.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술자 옆에 남자가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어디에서 사느냐? 하늘 아래 사는 거예요. 땅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기준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의 기준.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보고 사냐? 하늘 보고 살아요. 종교적으로도 하늘 보고 살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삶으로도 먹거리도 하늘 보고 살잖아요. 그죠? 비가 언제 오고, 눈이 언제 오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래서 하늘 아래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게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두 사람을 얘기해요. 이 두 사람이 뭐야? 이렇게 서 있으면 뭐야? 각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한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명으로 인간이라 하지 않아요. 두 명 이상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이 사명이 있다고요. 그럼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뭐 우리 묵자에서 나오지만 하늘의 뜻은 하늘이 원하는 게 있대. 그게 정의. 정의가 뭐냐? 바른 거래, 바른 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자, 이제 우리 천자문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천자문에 물 얘기가 많이 나요. 뭐, 얼음도 물이죠. 비도 물이고, 이슬도 물이고, 다 물이죠. 물이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물이 뭐냐면 성령이라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물. 근데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 물은 순환해요. 그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바다. 자, 바다 해자죠. 왜 바다 해자에 어미모가 왜 들어갈까요? 배우셨잖아요. 바다 해자에 어미모가 왜 들어갈까요? 맞아요. 역시 예. 뭐예요? 바다는 물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다예요. 받아주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묵음되죠. 그래서 이게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보러 갈 사람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가야 돼요. 남편도 받아주고, 바다 보고 온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돼요. 예? 남편의 고집도 받아주고, 자식의 떼쓴 거 다 받아줘야 돼요. 자, 바다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물은 바다로 가면 다시 바다에서 끝나지 않죠. 다시 수증기돼서 어떻게 하늘로 또 올라가죠. 순환하죠.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로 다시 깨끗해져 갖고 다시 내려와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씻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계속 물은 뭐,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그러면 인간도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 뭐냐?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 있게 살아가야 되지, 나를 위해서 살면 어느 순간에 고이고 썩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고이게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여있으면 항상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흘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래서 돈도 뭐예요? 돈도 이게 명사형이죠. 뭐에? 돈다. 그러니까 돈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어떻게 돌아야 돼요? 선하게 돌아야 돼요. 아름답게 돌아야 돼. 그래서 공급과 공유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진짜 행복은 여기서 없는. 그래서 존재론의 출발. 즉 우리가 오늘 형이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론의 출발은 뭐냐? 나를 찾는 것이다. 나를 어떻게 찾느냐? 생산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 순간 남이 보이고 그래서 남과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행복해하는 행복의 요소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진 찍는다는데 왜 사진 안 찍으시죠? 오늘 아까 찍는다 그랬었어요. 그 사무장이 내가 칠판. 네. 근데 왜 안 찍으셔? 끝났는데? 아, 지금 2시에 끝나길 원했나? 2시에 끝나. 예, 사진 찍고 가세요. 예, 졸업사진입니다. 2시에 끝나는 줄 알았어. 나는 공부하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찍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